예, 12원의 방정식 1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원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자. 자, 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 평면이 한 점점이 있대. 정점, 동점. 정점의 의미는 뭐야? 어떤 고정된 한 점이 있다는 얘기지. 맞아? 그런데 이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하나로 정해진 거리만큼요, 요렇게 떨어져 있는 여기에 점들 있지? 이 점을 모아 연결하면 얘가 뭐가 될까? 원이 될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한 정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좌측, 얘를 우리는 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때 이 한 정점, 기준이 됐던 한 정점을 뭐라고 얘기하지?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아, 얘가 바로 원의 중심이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일정한 거리를 원의 뭐라고 얘기한다? 반지름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원의 정의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봐? 원이 좌치였어? 보이십니까? 원이 좌치였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지금부터 좌치 문제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유도를 해볼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여놔야겠구나. 예, 네, 여기까지. 자, 보도록 할게요. 점 C, A, B에서 일정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좌측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때 이 A, B는 정점이 있죠. 정점이라는 얘기는 이미 숫자가 2,3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상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R만큼 떨어져 있는 내가 구하려는 바로 점의 자치 P거든? 원래 보통 선생님이 P 쓰면 뭐라고 써? A, B 출발하는 문자는 스몰 x로 도착되는 문자는 스몰 y로 이렇게 쓰는데 A, B를 안 쓰고 C, D를 쓴 이유가 뭘까? 이미 문제에 앞서서 A, B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CD를 쓴 것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야? 이 CD는 변수예요. 변수. 움직이는 동점이란 얘기입니다. 얘는 상수, 고정된 한 정점. 즉 나는 C의 자치를 구하는 거다. P의 자치를 구하는 거다. P의 자치. 동점, 움직이는 점의 발자취를 구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1단계 이렇게 적어보니까 그래, 사라져야 될 매개변수 C는 X로 대체하고 사라져야 될 매개변수 D는 Y로 대체하면 되겠구나 라고 적었어요. 자, 적어놓고 보니까 매개변수가 몇 개가 나옵니까? 2개가 나오지. 매개변수가 2개일 때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몇 개가 필요해요? 1개가 필요하죠? 적겠습니다. 매개변수가 C하고 D로 2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1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때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아래로 화살표 빼서 받아 적습니다. 매개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등식 혹은 부등식, 매개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등식 혹은 부등식, 매개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등식 혹은 부등식이에요. 자, 어쨌든 나는 지금부터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을 문제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어? 식 하나가 필요해요. C와 D로 이루어진 식 하나.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어?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가 R이야.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 이꼴 R이야. 등식이죠?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 개념학적으로 제목이 뭐야?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다시 외워볼까? 시작!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야. 근데 얘는 상수, 숫자지. 이렇게 ABCD 나왔어도 얘는 숫자고 얘는 XY 같은 변수예요. 그래서 그래,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C에서 A를 뺀 것의 제곱 더하기 D에서 B를 뺀 것의 제곱을 한 요 값은 바로
일정한 거리 R이라 했으니까 R이야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루트 좀 되게 부담스럽다. 양변에 몸짓을 해준다. 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 C-A의 제곱 더하기 D-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XY 사이의 관계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이용해서 C 자리에는 X를 대입할 거예요. 그리고 D 자리에는 Y를 대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야. 그런데 원에서 중요한 건 뭐야?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중심하고 반지름하면 원의 방정식이 확정되잖아. 맞아? 자, 요거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은 원이었는데 A, B는 원이었어요. 반지름이 몇은 원이었는데 R인 원이었어. 즉, 와우! 요 녀석이 아래로 화살표 빼서 적습니다. 자, 중심이 몇 콤마 몇은 원이었다고 얘가 A, B예요. 그리고 이거 반지름이 자, 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R이 음수가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절대값 R 붙여주셔야 돼요. 절대값 R에 대해서 모를 때는 절대값 R인 원의 방정식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표준형의 식을 유도해냈어요. 자, 그래서 봐. 이 식에서 원의 중심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으면 돼? 완전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a, 완전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y값 b. a, b가 원의 중심이고 이렇게 나오면 반지름은 절대값 r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뭔 말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요 쉬운 예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식을 쓰는데 x-1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은 25야.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이때 요 원은 중심이 몇 콤마 몇인 원이다? 중심은 1,5, 반지름은 5인 원이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다시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0 이렇게 나왔어요. 중심이 몇 콤마 몇일까요? 마이너스 3, 0. 반지름은 몇일까요? 루트 10인 원이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 표준형의 식은 여러분이 y는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얘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더 이상 전개를 못해. 자, 지금부터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하고요. 저거 읽기 3번 읽으면서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시작!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한 번 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마지막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그리고 밑에 주의 한번 읽어보자. 시작! 문제에서 반지름이 r이라고 주어지지 않는 한 반지름을 절대값 r이라고 읽어야 된다. 왜? 문제에서 이렇게 문자로 나왔을 때, 숫자로 나올 땐 상관없어요. 25면 반지름 5지 계산하면 되는데 문자로 나왔어. 이때 반지름이 r이야 이래버렸는데 재수없게 r이 출제자가 야 r은 사실은 마이너스 3이었어.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뭐가 돼? 내가 반지름을 마이너스 3이라고 말도 안 되게 써버렸네 되는 거죠. 그래서 뭐야? 항상 절대값 붙여서 양수화 시켜줘야 길이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문자로 나올 때. 숫자로 나올 땐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문자로 나올 때의 유의사항이에요. 주의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의 방정식의 표현이에요. 와, 나 이거 배웠는데 방금 전에 배운 건데 요렇게 생긴 녀석 선생님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형의 식이라는 건 뭐냐면 얘를 막 전개해버리는 거야. 한번 전개할게요. 이건 필기 안 해도 돼요. 전개해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의 제곱, 이건 필기 안 해도 돼.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지. 요 식을 내가요 이제 얘를 뽑아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쓰고요. x항 마이너스 2ax 쓰고 y항 마이너스 2by 쓰고, 그리고 나머지 상수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r의 제곱 넘겨서 마이너스 r의 제곱은 0이라고 이렇게 써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x의 개수를 a로, 그리고 b의 개수 마이너스 2b라는 개수를 b로, 그리고 상수 전체를 c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왜? 지금은 문자라서 계산이 안 되지만 숫자일 땐 계산이 될 때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전개해서 예쁘게 정리해 놓은 요 식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도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되지. 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세 번만 읽으면 암기할 거예요. 시작!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한 번 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마지막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식 두 개를 놓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 자, 하나의 직선이 확정이 되기 위해선 조건 몇 개 필요하다 그랬어? 2개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의 원이 확정되기 위해선 식을 봐. 몇 개의 조건이 있어야지 하나의 원이 확정이 될까? 조건이 3개여야 돼요. 왜? 우선 표준형의 식을 보면 요거 오씨 미지수 3개가 숫자로 채워줘야 되네? 미지수 3개니까 조건 몇 개 필요해요? 3개예요. 자, 일반형의 식을 봐도요 우리가 채워야 될 미지수가 A, B, C 이래서 3자리죠? 그러므로 미지수 3개를 채워야지 하나의 원이 되기 때문에 조건 몇 개? 3개가 있어야지만 하나의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중심의 좌표만 알면 내가 이렇게 표준형의 방정식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을 거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심의 좌표를 알면 미지수 몇 개를 커버할 수 있다? 2개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단 중심의 좌표는 조건 2개에 해당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야,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나오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는 표준형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일반형의 식으로 접근해야 돼. 그러면 어떤 경우에 표준형을 쓰고 어떤 경우에 일반형을 쓰냐? 용도를 알아야겠죠? 자, 위에 적어 놓으세요. 표준형은요, 중심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중심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얘는요 중심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일반형은 언제 쓰냐면 그 이외의 모든 경우, 그 이외의 모든 경우, 그 이외의 모든 경우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중심이 있으면 무조건 표준형, 그 외의 모든 경우는 일반형 되겠습니다. 어쨌든 식이 2개가 있을 때 우리한테 유리한 식은 표준형이다, 일반형이다? 표준형이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표준형을 줄까, 일반형을 줄까? 일반형을 주고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는 그런 문제도 내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연습을 좀 시키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4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4페이지로 살짝쿵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반형의 식을요 표준형의 식으로 바꾸는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문제 나와 있죠? 자, 한 문제는 선생님이 해줄 거고요. 2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요 한 문제 보자. 어머!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요 와우, 얘 원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원이면 표준형으로 바꾸는데 표준형의 식은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 돼요.
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항상 2차와 1차까지만 필요합니다.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뒤에 몇이 와야 돼요? 4분의 9가 와야겠지. 왜? 3의 절반 2분의 3. 얘를 제곱한가 4분의 9가 뒤쪽에 와야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y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4분의 1이 돼야지만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그냥 하늘에서 똑 떨어진 애잖아. 얘도 하늘에서 똑 떨어진 애지. 그래서 더해줄 만큼 우린 빼줘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1 써주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4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자, 얘 계산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10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6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3이네? 넘어가면 몇 되겠습니까? 그냥 2분의 13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기해보자.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2분의 3 콤마 2분의 1. 반지름은요? 루트 2분의 13. 그냥 이런 식으로 불러버려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2번, 3번 여러분이 바꿔보세요. 자, 15초에 같이 갈게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을 보고 딱 이거 원의 방정식이구나 이거부터 파악해야 돼. 원 맞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그러면 빼기 4 빼기 9 해주고 마이너스 96도 붙어있는 상태이므로 얘를 계산해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자, 요게 13 더하니까 몇입니까? 109 되겠네요. 109야 라고 나왔어요. 자, 중심이 몇 콤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2 콤마 3. 반지름은요? 루트 109 이러면 되겠죠. 자, 요 녀석 풉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빼기 1 빼기 4 해줘야 하므로 결국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5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중심은 1, 마이너스 2 반지름은 루트 5인 원이 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참고 정리하고 갈게요. 자, 위에 있는 식들과는 달리 얘는 C자리가 0이지? 맞아? 즉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정리해 둡시다. 참고.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는 0의 꼴처럼 상수항이 0인 경우 얘는 1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상수항이 0인 식은 항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점 몇 콤마 몇을 지난다. 무조건 0,0. 자, 상수항이 0인 식은요. 무조건 원점을 지나요.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 y는 3x. 어머! y절편 0이네. 상수항이 0이네. 이러면 얘 어떤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뿐만 아니라 2차 방정식이나 1차 방정식 같은 녀석에서도 상수항이 0일 때는요. 얘는 0,0으로 치나요.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 혹시 수하에서 한번 나오지 않나요? 네? 수하에서 한번 나오지 않나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정확하게 무슨 개념을 배워서 수학군이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개념들은 몇 번씩 반복이 되기도 하니까. 자,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이 페이지로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페이지. 예. 자, 이제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 일반형의 식으로 나오면 매번 저렇게 시간을 들여서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지금처럼 선생님 방금 보여준 것처럼 바꾸는 시간도 아까워요. 일반형의 식을 가지고 막바로 원의 중심과 반지름 이런 핵심 정보를 찾아낼 수 없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개념을 요 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뭐를 해볼 거냐면 일반 개념식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식을요. 한번 표준형의 식으로 바꿔서 결론을 좀 만들어낼 겁니다. 자, 표준형의 식으로 바꾸려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분의 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4분의 b의 제곱 그러면서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의 제곱에다가 원래 있던 플러스 c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 나오겠고요. 자, 이 녀석 넘겨서 통분을 해버리게 되면 4분의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중심을 구하면 중심은 몇이 되겠습니까? 불러볼까? 시작!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자, 그리고 아래 제곱, 반지름의 제곱 구하면 몇이 나온다?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예요. 자, 이 녀석을 가지고 선생님이 반지름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반지름 일명 옆에다 쓸까? 자, 반지름 일명 뭐라고? 절대값 r을 구해볼 거예요. 몇이 되겠습니까? 2분의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라는 요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필기해두고 그 다음 얘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무식하게 외워야 돼. 얘는 외워야 되는데요. 얘는 뭐 계산해야 되니까 좀 지저분할 수 있는데 이 식을 보고 중심을 막바로 구할 수 있을까 봤더니 얘는 어때? x의 개수와 관련이 돼 있고 y의 개수와 관련이 돼 있지. 맞아요. 근데 뭐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냐면 이 녀석을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부호를 바꾼 왜? 여기는 플러스 a였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b였는데 마이너스로 바뀌었지? 부호를 바꾼 a의 얘가 뭐야? 2분의 a는 절반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그래 일반형의 식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뭔가 구하고 싶으면 부호를 바꾼 절반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 정도는 막바로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다시 일반형의 식에서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고? 시작! 부호를 바꾼 절반 한 번 더 부호를 바꾼 절반 한 번 더 부호를 바꾼 절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반형의 식만 나와 있는 거 없나? 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바로 연습시킬까? 4페이지 가볼게요. 자, 4페이지 나왔지? 우리가 아까는 이 녀석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식하게 막 표준형의 식으로 바꿨지? 자, 이제 우리는 얘를 보고 막바로 중심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를 보면서 부호를 바꾼 절반 몇이야? 2분의 3, 콤마. 얘를 보면서 부호를 바꾼 절반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막바로 구해낼 수 있어요. 자, 비교해봐. 밑에 표준형의 방정식 만든 거 중심 2분의 3, 2분의 1 맞으니까 맞죠. 자, 그리고 반지름 구하는 식 한번 해보자. 자, 아래 제곱 구하는 식부터 해볼까요? 아래 제곱 외워야 돼. 시작!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얘를 계산하면 아래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반지름 R은 어떻게 구해볼까? 시작!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C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결론은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외울 겁니다.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2분의 B 부호를 바꾼 절반 아래 제곱은 절대값 R은 이런 식으로 반지름 절대값 R은 이런 식으로 얘를 외우고 갈 거예요. 얘를 외우면 엄청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요거요. 3번 읽으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부호를 바꾼 절반 아래 제곱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반지름 절대값 R은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한 번 더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부호를 바꾼 절반 아래 제곱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반지름 절대값 R은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마지막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부호를 바꾼 절반 아래 제곱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반지름 절대값 R은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얘 외우셔야 해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페이지 위에 있는 개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위에 있는 개념에 보면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결론을 우선 좀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결론. 표준형을 전개해서 정리하면 일반형을 얻을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오타가 나와 있어요. 일반항이 아니라 뭐야? 일반형이지. 자, 일반형에 나와 있는 원의 방정식의 식의 특성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고 xy항은 없다.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고 xy항은 없다.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고 개수예요. 개수가 같고 xy항은 없다. 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xy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걔는 타원이에요. 타원은 어디에서 배운다? 이과 기하 벡터에서 배워요. 이과 학생들만. 되겠습니까? 네,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원이 될 조건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반지름이 0보다 커야지만 원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반지름이라고 구해냈는데 0이야. 그러면 걔는 뭐야? 원이 아닌 점이 돼버리고 마이너스가 되면 걔는 존재조차 안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지름이 0보다 크다는 이렇게 대체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지름을 보면 뭐야?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야. 얘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 뭐만 양수가 되면 돼? 얘만 양수가 되면 돼요. 맞나요?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얘가 바로 0보다 클 때 반지름이 0보다 큰 거야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과 3번요 좀 소리내어 큰 소리로 한번 읽고 외우고 넘어갈 거야. 불러볼까? 시작! 원의 방정식의 식의 특성은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고 xy항은 없다. 일반형. 원이 될 조건. 반지름은 0보다 크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는 0보다 크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위에 문제가 나와 있죠?